이렇게 극과 극입니다.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이 극과 극이란 얘기예요. 서로 정반대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회사의 샘플 라이센스 계약을 다 한번 재고해 봐야 돼요. 오늘 제 강의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라이센스 계약 쉽다며요. 안 쉬워요. 자, D사가 있고 P사가 있는데요. 일본의 P사가 한국에다가 기술을 전수해 주면서 상당히 사실은 별게 아닌 제품이에요. 이 반도체 세정 분야인데요. 50대 50으로 A, B 성분을 혼합했어. 그게 세정제야. 근데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맹탕에서 기술을 수입한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게 몇 년대예요? 70년대. 이게 한 30년 이렇게 로열티만 주면서 하다 보니까 억울해. 아니 특허도 출원한 지 30년이면 만료되는데 이놈의 라이센스는 만료가 될 기색이 안 보여. D사 입장에서는 억울한다 얘기죠. 이 세정제 이런 제품 이제 교과서에도 실려. 이제 뻔한 기술이 됐는데 근데도 로열티는 계속 줘야 돼.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D사가. 우리 기술 독립을 선언하리라. 어떻게 했냐? A, B, C, D 네 가지 성분을 이제 다 넣었는데 55대, 40대, 3대 2 해가지고 네 성분을 다 합성해가지고 자 계약을 날리고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신제품을 출시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의 P사가 계약서상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계약서상의 경업금지는 뭘까요? 너는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A, B 두 성분을 어떠한 비율로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At any rate라는 영어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데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A, B가 여기 어떠한 비율로도 혼합되어 있잖아 하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제조 판매금지 가처분에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 경업금지 가처분은 우리가 보통 퇴사자들한테 너 저 연구원들 같은 경우 퇴사하면은 퇴사한 후에 몇 년간 경쟁업종 취직하지 마. 요렇게만 생각하는 게 경업금지의 표준형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 대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기업 대 기업에서 이런 노하우 라이센스 계약 이런 데서도 경업금지 가처분 충분히 작동합니다. 왜? 노하우를 전수받았잖아요. 이제 일본 입장에서예요. 지금 얘기는 라이센스를 주는 입장에서예요. 라이센스or 입장에서 얘기해요. 노하우를 전수받았는데 이 노하우를 전수받은 이후에 지금처럼 해지를 하고 독자 개발이라 하면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경쟁자가 돼버린다. 나 그거 가만히 못 봐주겠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제공해서 또는 뭐 프랜차이즈 계약 같은 데서 경업금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영지도를 해가지고 뭔가 노하우가 제공이 되거든요. 거기에도. 이렇게 우리 노하우가 제공이 될 때 계약 해지 이후에 경쟁자로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 아주 유용하죠. 좋죠. 바로 P사는 그런 계약 조항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1심은 D사가 이겼어요. 제가 D사 대리인이었는데요. 2심에서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소송하다 보면은 1심을 이겼는데 2심에서 지면은요 파이널을 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대법원이라는 마지막 심급이 남아있지만은 그거 쉽지 않아요. 확률 자체가 매우 낮고 요새는 또 게다가 사건이 아주 매우 많이 대법원에 이렇게 말하자면 밀려 있어요. 사건이.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매우 힘들어요. 어쨌든 2심에서의 자 1심에서 다른 제품을 다르다고 판단한 것은 뭐 형식으로 다르니까 다르다고 판단했겠죠. 2심에서의 이거를 at any rate 유사한 제품에 끼인다고 본 이유는 뭐였냐면요. 특허의 균등 침해 논리예요. 뭐 새로운 단어가 많이 들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처음 라이센스를 접하신 분한테는 어려운 강의가 될 거라고 했는데요. 근데 하나하나 봅시다. 균등 침해라는 것은 뭐냐면요. 원래 특허에서 말 그대로의 침해는 뭐라고 한다? 문헌 침해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 한자말이라서 뭐 말 그대로 침해, 문헌, 글자 그대로의 침해. A, B, C, D 특허가 구성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다 그대로 구비한 경우 그건 문헌 침해예요. 그런데 균등 침해는 뭐냐면요. 4가지를 다 그대로 구비하지 않고 A, B, C, D에서 뭔가 뭐 D-로 바뀌어버리고 C-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두 개 요소를.
그런데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목적이나 구성이나 효과에서 똑같은 효과를 내버린다. 침해다. 이것도. 이렇게 확장해지는 영역이거든요. 그때 확장할 때의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이 고등법원에서 했던 논리인데요. 자, AB 성분이 95%죠. 그러니까 AB 성분이 50대 50에서 55대 40으로 95%로 줄은 건 사실인데 주요 성분이죠. 95%로 함유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CD가 5%가 함유되어 있는데 CD가 특별하게 이게 어떤 유효 성분으로 작동했다. 이세정 작용해서 라는 걸 입증하지 못했어요. 재판부가 그걸 소명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회피물질이다. 회피물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양념 하나 쳐놓은 거다. 이 양념은 아무 효과가 없어. 그냥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계약 회피물질에 불과하다. 따라서 A, B, 그러니까 CD는 별 효과가 없어 보이고 특별한 효과가 없어 보이면은 이거 50대 50으로 하나 55대 40으로 하나 뭐 그게 같은 제품이네 뭐 5%만 차이 있을 뿐. 따라서 경합금지 가처분을 인용해 준 케이스예요. 물론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고 해서 우리가 계약서 강의니까 그러면은 에덴이 레이트를 어떻게 P사가 70년대에 D사가 안 받고 뭐 계약서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제가 봐도 없었어요. 다만 어느 타이밍의 결정의 고민이었냐면요. 독립선언을 할 때 이 검토는 훨씬 신중했어야 된다. 저를 사고치고 나서 찾아올 게 아니라 이 독립선언을 할까요 말까요?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전화 변리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뭐 고민해가지고 회피물질이 아닌 다른 방식의 기술을 뭔가의 작전을 짰어야지 되는 얘기를 너무 미숙한 독립선언을 한 거지요. 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제 실전으로 갈 텐데요. 여기까지 예문을 다 봤고요. 6개의 계약서를 최대한 1시간 반 동안 살필 겁니다. 별지에 1번이 본건 기술정보라고 정의되어 있죠. 64페이지입니다. 계약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이것도 갑의 의사에 따라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하기의 기술정보를 말한다. 기술정보의 이전 수단은 동그라미로 표시하되 자료가 있고 연수 R이 있고 연수 M이 있죠. 자료는 그 밑에 65페이지 위에서 5줄 보세요. 서류가 있고 연수 R은 갑의 공장, 일본 공장에 가서 한국 기술자들이, 한국 근로자들이 가서 연수받는 거예요. 연수 M은 의뢰 공장에, 한국의 공장에 와서 일본 기술자들이 와서 가르쳐주는, 교육시키는 거예요. 서로 다르죠. 그랬을 때 보세요. 이 도표에서요. 노하우 기술 정보 해가지고 공정별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한 4페이지 분량입니다. 제가 70년대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이유는 이 별지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만한, 그러니까 특히 사실은 제품 제조 기술이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특정이 구체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제공이 되는지의 범위가 분명해야 되고 수단이 분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리스트업에 따라서 자료가 제공이 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사실은. 기술 이전 계약은 이렇게 맺는 거예요. 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끼리 하는 기술 계약서를 이 예제만큼 한 예를 못 봐가지고요. 물론 이제 요즘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케이스를 안 다뤄봐서 그런 거니까요. 어쨌든 제가 다룬 케이스에서는 이만하지를 못했다.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라이센스 계약이 이제 특허법 지식도 끼고 기술도 끼고 현업도 협상을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하다까지를 이해하면은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 여러분께서 뭐 하시는 계약이나 하시는 일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